서울 강남의 화려한 5성급 호텔 새벽 6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김수진은 늘 그랬듯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묵묵히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이곳 직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찹고 호텔은 고요했다. 강남의 번잡함이 깨어나기 전 이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이 편한 순간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로비를 지나가던 젊은 프런트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답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니,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와 깊이 얽히는 것도 쓸데없는 관심을 받는 것도 그녀에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녀는 그저 묻혀있는 존재로 남고 싶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호 관리자였다. 김수진 씨, 오늘 좀 정신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날카롭고 명령조였다. 미국에서 VIP 손님들 오는데 실수 없게 잘 좀 해봐요. 특히 오늘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 관리자는 늘 저렇게 말했다. 실수하지 마세요. 눈에 띄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그녀는 그 말에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번 가슴이 살짝 무거워졌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호텔이 들썩이는 이유가 있었다. 저녁에 열릴 콘서트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리와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최지훈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이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터였다. 수지는 그 이름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첼로라니.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할머니, 오늘 좀 바빠요?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하영이었다. 30세의 이벤트 담당 직원으로 수진에게 늘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최지훈 첼로 들어보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케이팝보다 더 감동적일걸요? 하영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 예전에 클래식 좋아했었어.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영은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말했다. 오, 그럼 오늘 좀 기대되시겠네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다. 이번엔 더 다급했다. 김수진 씨, 로비 손님들 오기 전에 얼른 끝내놔요. 오늘 실수하면 호텔 이미지 다 망가져요. 그의 말투는 마치 그녀가 모든 책임을 떠안은 사람인 양 들렸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긴장하며 일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서울에서, 특히 강남 같은 곳에서 나이 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사실 수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싫지 않았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삶. 그녀 원한 건 딱 그 정도였다. 50년 전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의 김수진은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던 천재의 첼리스트였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마치고 박수를 받던 날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절. 하지만 그건 너무 먼 과거였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김할머니 청소부일 뿐이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영이 다시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늘 똑같지 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오늘 저녁, 첼로 소리가 이 호텔을 채울 거라는 생각에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들으면 뭔가가 깨어날 것 같았다. 박 관리자가 또 소리쳤다.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일이나 하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첼로, 무대, 박수 소리. 50년 동안 묻어둔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영이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좀 힘내세요. 나중에 커피라도 같이 마셔요.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커피를 마실 여유가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빠질 게 뻔했다. VIP 손님, 콘서트, 박 관리자의 잔소리.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자꾸만 첼로 소리가 맴돌았다. 내가 왜 이러지?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75세의 청소부 김수진에게 이런 감정은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로비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다. 곧 손님들이 몰려올 테고 그녀는 더 바빠질 터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자꾸만 질문이 떠올랐다. 오늘 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수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청소뿐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랬다. 김수진은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호텔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공기가 더 무거웠다. 저녁에 열릴 콘서트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니엘리와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최지훈의 공연 소식은 이미 SNS를 뜨겁게 달렸다. 네이버에서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대단한가 보구나. 첼로라는 단어가 자꾸만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김수진 씨. 박민호 관리자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울렸다. 로비 청소 다 했어요? 손님들 곧 더 몰릴 텐데 정신없기 전에 얼른 끝내놔요. 그의 말투는 늘 그랬듯 사람을 몰아붙였다. 수지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로비를 점검했지만 박 관리자는 늘 더 완벽함을 요구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랬다. VIP 손님들, 그것도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라면 호텔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였다. 수지는 그 압박감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할머니, 오늘 진짜 바빠요? 네. 정하영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최지훈 첼로 들어보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K-팝 아이돌 콘서트보다 더 감동적일걸요? 하영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나 예전에 클래식 좋아했었어 라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았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영은 별 생각 없이 웃었다. 오, 그럼 오늘 좀 기대되시겠네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요. 수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김수진 씨, 콘서트 홀 청소도 신경 써요. 손님들 오기 전에 먼지 하나 없게 해놔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끝없이 이어졌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녀의 생계였다. 서울, 특히 강남에서 75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힘내세요! 하영이 지나가며 말했다. 수지는 고마워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영은 늘 저렇게 친절했다. 호텔에서 몇 안 되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친절이 수진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꾸 떠올랐다. 오늘은 특히 그랬다. 첼로 소리가 저녁에 이곳을 채울 거라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다. 수지는 콘서트 홀로 향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이라 홀은 조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박 관리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먼지 하나 없게. 그녀는 그 말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최지훈이라 첼로라. 수지는 5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며 박수를 받았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 시절 그녀는 천재로 불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먼 과거였다.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김수진 씨, 뭐해요? 빨리빨리!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정신을 차렸다.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첼로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그녀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울까봐 두려웠다. 하영이 다시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중에 커피라도 같이 마셔요. 오늘 좀 힘들 테니까요. 수지는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실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빠질 게 뻔했다. VIP 손님, 콘서트, 박 관리자의 잔소리.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첼로 소리가 맴돌았다. 내가 왜 이러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곧 몰려올 터였다. 박 관리자의 지시는 계속 날아왔다. 김수진 씨, 시간 없어요. 빨리 끝내넣어요.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일이나 하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커져갔다. 첼로, 무대, 박수 소리. 50년 동안 묻어둔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영이 또 물었다. 수지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지금은 그저 청소에 집중해야 했다. 적어도 지금 그랬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꿈틀거렸다. 그녀는 그걸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다. 김수지는 콘서트홀에 들어섰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이라 홀은 고요했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다. 박민호 관리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먼지 하나 없게 해놔요. 수지는 그 말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돌았다. 첼로라.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계속 찔렀다. 최지훈이라는 이름도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50년 전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며 박수를 받았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때 그녀는 천재로 불렸다. 김수진 씨 뭐해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정신을 차렸다. 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첼로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그녀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75세의 나이에 강남 한복판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건 이 일뿐이었다. 그때 정하영이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콘서트홀 진짜 멋지죠? 하영의 목소리는 밝았다. 수지는 응, 멋지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영은 웃으며 말했다. 최지훈 첼로 소리 들으면 소름 돋을 거예요. 할머니도 꼭 들어보세요.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커져갔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었다. 김수진 씨, 빨리빨리!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첼로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50년 전 그녀는 그 소리를 직접 만들어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그때 그녀는 김수진, 천재 첼리스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그저 김할머니, 청소부였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도 그걸 잊고 싶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영이 또 물었다. 수지는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지금은 그저 청소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꿈틀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콘서트홀에서 청소를 끝냈다. 박 관리자의 지시대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첼로 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채웠다. 50년 전 그녀는 그 소리로 사람들을 울렸다. 그때 그녀는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전에 꺼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버렸다. 아니, 버려야 했다. 그때의 김수지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강남 호텔에서 청소하는 75세 노인일 뿐이었다. 김수진 씨, 로비로 와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네,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콘서트홀을 떠났다. 손님들이 곧 몰려올 터였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하영이 또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커피라도 같이 마셔요. 수지는 그래, 고마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실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빠질 게 뻔했다.
VIP 손님, 콘서트, 박 관리자의 잔소리.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첼로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로비로 향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호텔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김수진 씨, 정신없기 전에 얼른 끝내놔요. 수지는,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다. 50년 전의 그녀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의 김수진은 무대 위에서 빛났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그림자였다. 할머니, 힘내세요. 하영이 또 말했다. 수지는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하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살짝 녹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김수진 씨, 시간 없어요.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커져갔다. 첼로 소리, 무대, 박수. 50년 동안 묻어둔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걸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김수진은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중이었다. 해가 지면서 호텔은 점점 더 붐볐다. 고급차들이 줄지어 도착하고 한복을 현대적으로 입은 손님들과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를 채웠다. 오늘 밤 콘서트 때문에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수지는 그 소란 속에서 묵묵히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다. 첼로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수진 씨! 박민호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날카롭게 들렸다. 콘서트홀 마지막 점검했어요? 손님들 곧 입장할 겁니다. 수지는 네,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3번이나 확인했지만 박 관리자는 늘 더 철저함을 요구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랬다. VIP 손님들이 몰려오고 호텔의 명성이 걸린 날이었다. 수지는 그 압박감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그때 정아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왔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놀라 불었다. 무슨 일이야? 하영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다니엘리가 방금 도착했는데 백스테이지 준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팼다. 알았어, 가자. 그녀는 하영을 따라갔다. 마음은 어지러웠다.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하영의 다급한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니엘리를 마주쳤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첼로 준비됐나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하영은 얼른 대답했다. 네, 곧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머니, 백스테이지 부탁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첼로라. 그 단어가 또 떠올랐다. 백스테이지에 도착하자 수지는 바로 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악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베토벤이었다. 그녀가 50년 전 수없이 연주했던 곡이었다. 그 악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곡이라니.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이 저절로 악보에 닿았다.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던들 관객들의 박수 소리, 그때의 김수진. 할머니, 괜찮아요? 하영이 물었다. 수지는 정신을 차렸다.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악보를 보는 순간 50년 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김수진 씨 뭐예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은 자꾸만 떨렸다. 베토벤의 악보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50년 전 그녀는 그 곡으로 사람들을 울렸다. 그때 그녀는 빛났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였다. 하영이 말했다. 할머니, 다니엘리가 곧 백스테이지로 올 거예요. 얼른 끝내놓고 나가야 해요. 수지는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정리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끌려갔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또 떠올랐다.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다. 김수진 씨? 빨리빨리.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백스테이지를 정리하고 나왔다. 손님들이 점점 더 몰려오고 있었다. 호텔은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 어지러웠다. 첼로 소리, 베토벤, 무대. 50년 동안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이 오늘따라 자꾸만 떠올랐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영이 말했다. 수지는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잠시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김수진 씨, 로비로 와요. 손님들 많아졌어요.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다시 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그걸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김수진은 콘서트홀 밖 복도에 서 있었다. 다니엘리가 연습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다. 그때 최지훈이 홀로 들어왔다. 다니엘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 넘쳤다.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무대 위에서 빛나는구나.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박민호 관리자의 지시대로 손님들이 입장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악! 수지는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다. 최지훈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가 손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괜찮아요? 다니엘이 뛰어가 물었다. 곧 의사가 달려왔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오늘 연주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다니엘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즈머반이죠. 박 관리자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300명 VIP 손님이 와 있는데. 정하영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지금 누구라도 구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지는 그 혼란을 지켜봤다. 카카오톡 단톡방이 터져나갔다. 최지훈 부상, 콘서트 취소?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다. 박 관리자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빨리 대체 연주자 찾아야죠. 시간 없어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에 누가 와요? 호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수진 씨, 뭐해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첼로라 그 단어가 떠올랐다. 50년 전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 소리를 냈다. 지금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찔렀다.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영이 뛰어왔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손님들 곧 와요. 수지는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다 취소해야 하나. 박 관리자가 또 소리쳤다. 그럼 호텔 망신이에요.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할 수 있을지도.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수진 씨, 로비로 가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50년 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내가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생각을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해졌다. 하영이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커피라도 마셔요. 오늘 진짜 정신없네요. 수지는 그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실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호텔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SNS는 이미 난리가 났다. 최지훈 못 나온대. 콘서트 무산? 수지는 그 소음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서면. 다니엘이 말했다. 시간 없어요. 누가 좀 나와야 해요. 박 관리자가 또 소리쳤다. 이 시간에 누가 와요? 큰일 났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쿵쾅거렸다. 50년 전의 그녀가 떠올랐다. 무대 위에서 첼로를 켜던 김수진. 그때 그녀는 빛났다. 지금은 달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 잠든 무언가가 눈을 떴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김수진 씨 뭐해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손님들이 몰려오고 호텔은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어.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김수지는 복도에 서 있었다. 호텔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니엘리가 어떻게든 해야죠 라고 외쳤고 박민호 관리자는 이러다 망신당해요 라며 소리쳤다.
정하영은 전화기를 붙잡고 누구라도 구해야 해요 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SNS는 이미 터져나갔다. 최지훈 부상, 콘서트 무산? 수지는 그 소음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쿵쾅거렸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제가 대신 할게요.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박 관리자가 그녀를 쳐다보며 웃었다.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장난해요? 그의 말투는 비웃음 가득했다. 수지는 다시 말했다. 저 첼로 켤 수 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좀 더 컸다. 다니엘리가 그녀를 봤다. 정말 할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에 제가 했었어요. 박 관리자가 끼어들었다. 뭐요? 미쳤어요?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지금 장난칠 때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그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연주할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수지는 숨을 삼켰다. 집에 첼로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다니엘은 말했다.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뭐라고요? 박 관리자가 소리쳤다. 다니엘 씨, 진심이에요? 이 할머니가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했다. 시간 없어요. 해보게 합시다. 수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호텔을 나왔다. 이태원에 있는 작은 집까지 뛰다시피 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첼로를 꺼냈다. 50년간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악기는 그녀의 보물이었다. 매일 밤 유튜브로 연습하며 몰래 켜던 첼로였다. 이걸로 되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첼로를 들고 다시 호텔로 뛰었다. 숨이 차올랐다.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호텔에 돌아오자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진짜예요? 수지는 첼로를 꺼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줄을 맞췄다. 다니엘이 말했다. 몇 마디만 켜봐요. 수지는 숨을 고르며 첼로를 켰다. 베토벤의 첫음이 울렸다. 깊고 묵직한 소리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 관리자가 입을 다물었다. 하영은 숨을 삼켰다. 다니엘은 눈을 감고 들었다. 수지는 계속 켰다. 손가락은 조금 굳었지만 그 소리는 50년 전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연주가 끝나자 다니엘이 말했다. 충분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관리자가 끼어들었다. 뭐요? 이걸로 된다고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2분이면 됩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하영이 또 물었다. 수지는 나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다. 다니엘이 말했다. 오늘 밤 같이 합시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박 관리자가 소리쳤다. 다니엘 씨, 이건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무시했다. 시간 없어요. 준비합시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50년 만에 무대에 선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하영이 말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수지는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지는 그 소음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그녀를 이끌었다. 김수지는 백스테이지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니엘 리가 말했다. 준비됐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박민호 관리자가 소리쳤다. 다니엘 씨, 이건 미친 짓이에요. 손님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단호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정하영이 뛰어왔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그녀는 창고에서 꺼내온 검은 드레스를 건넸다. 수지는 그 옷을 받아들었다. 고마워라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김수진 씨, 정신 차려요.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하영이 말했다. 할머니, 진짜 멋져요. 수지는 미소만 지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50년 만에 무대에 선다는 생각이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 압박 속에서 무언가가 살아났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다니엘이 말했다. 가죠. 수지는 첼로를 들고 그를 따라갔다. 콘서트 문이 열리자 관객들의 소리가 들렸다. 최지훈은 어디 갔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수지는 그 소음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저 아줌마 누구야? 다니엘이 말했다. 시작합시다! 수지는 첼로를 들었다. 첫음을 켰다. 베토벤의 깊은 소리가 홀을 채웠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두 숨을 죽였다. 수지는 계속 켰다. 손가락은 조금 굳었지만 그 소리는 50년 전의 그녀를 되살렸다. 다니엘의 피아노가 합쳐졌다. 두 소리가 하나가 됐다. 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저게 뭐야?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도 사라졌다. 수지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50년 만에 무대에 선 그녀였다. 그 소리는 그녀의 인생을 담고 있었다. 관객들은 점점 빠져들었다. 카카오톡이 터졌다. 할머니 첼로 미쳤네. 이게 뭐야, 소름 돋아. 수지는 그 소음을 몰랐다. 그녀는 그저 켰다. 연주가 끝났다. 홀이 조용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관객들이 일어섰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떨렸다. 5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였다. 다니엘이 말했다. 훌륭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 하영이 백스테이지로 뛰어왔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수지는 나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박 관리자가 다가왔다. 뭐야 이게?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떨렸다. 다니엘이 말했다. 이분이 김수진이에요. 50년 전 천재 첼리스트. 박 관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요? 할머니, 진짜였어요? 하영이 또 물었다. 수지는 옛날 일이야 라고 대답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왜 그만두셨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힘들었어요. 유명세가 갉아먹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예요. 수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다. 네이버 실검이 터졌다. 김수진 누구야? 할머니 첼로 대박! 수지는 그 소식을 몰랐다. 그녀는 그저 무대를 내려왔다. 관객들의 박수가 계속 들렸다. 하영이 말했다. 할머니 눈물 나요. 수지는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박 관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게 정말이에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수지는 무대에서 내려온 뒤 백스테이지에 서 있었다. 박수가 여전히 들렸다. 정하영이 달려왔다. 할머니 진짜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수지는 나도 그래라고 대답했다. 다니엘리가 다가왔다. 수진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수지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가슴이 여전히 뛰었다. 50년 만에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김수진 씨, 이게 뭐예요? 박민호 관리자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도 놀라움이 섞여 있다. 수지는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박 관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천재 첼리스트라니요? 다니엘이 끼어들었다. 이제 아시겠죠? 수진 씨는 전설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전설이라 나한테 그런 말이 어울릴까?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난리가 났다. 네이버 실검이 터졌다. 김수진 누구야? 75세 할머니 첼리스트 화제.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수진 씨 50년 만에 복귀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꿈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왜 그만두셨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유명세가 날 상품처럼 만들었죠. 다니엘이 말했다. 수진 씨, 부산에서 같이 공연해요? 그리고 세계로 가봅시다. 수지는 놀라 물었다. 내가요? 다니엘은 웃었다. 당연하죠. 이런 재능이 묻혀 있으면 안 돼요. 하영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도 응원할게요. 수지는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마음이 점점 따뜻해졌다. 50년 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인터뷰에 나갔다.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다시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나이 상관없다. 할머니 너무 멋져.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다. 수지는 그 소식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는 곧 부산 공연을 준비했다. 다니엘과 함께 무대에 섰다. 관객들이 또 박수를 보냈다. 1년 뒤 수지는 마포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첼로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젊은 꿈나무부터 나이든 취미생까지 다양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켜세요? 한 학생이 물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마음으로 켜는 거야. 기술은 나중에 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학생들은 그녀를 보며 꿈을 키웠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녀는 매일 밤 집에서 첼로를 켰다. 유튜브로 새로운 곡을 배우며 연습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켜야지라고 중얼거렸다. 어느 날 호텔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기념 공연 해주세요. 수지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곳에서 다시 무대에 섰다. 관객들이 몰려왔다. 할머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군가 외쳤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공연이 끝난 뒤 수지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50년 전 저는 여기서 청소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연주했네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계속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더 커졌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첼로를 켜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살기 시작했구나. 노인이 다가왔다. 수진 씨, 50년 전 당신 공연 봤어요? 오늘 다시 봤네요. 수지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 하영이 달려왔다. 할머니, 최고예요. 수지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첼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음악은 날 떠나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나이든 손으로 다시 꿈을 켜는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없이 전했다. 하고 싶은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고 나이와 환경이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작은 불씨를 발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시간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